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5일이고요. 오늘도 원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0.9% 상승해서 64,900원이고요. 한전 KPS는 0.8% 정도 올랐습니다. 51,100원. 현대건설은 3% 올라서 68,000원. 한국전력도 3% 정도 반등해서 38,350원입니다. 성황밴드는 2.5% 올랐고요. 32,400원. 우진도 2% 가까이 1,800원이고요. S&T 에너지도 51,100원, BHI 6% 올라서 42,300원, 태웅은 2.8% 올라서 45,500원입니다. 자, 오늘 모두 다 상승으로 진행이 잘 되었고요. 일단 종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증시에 대한 분위기 잠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져서요. 코스피 1.6% 반등했습니다. 금요일에 세제 혜택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코스피가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좀 다시 반등을 하였고, 세제 혜택에 대한 그런 이 혜택이 아니라 개편이죠. 개편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32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코스닥도 지금 8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고, 괜찮은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도 지금 전부 다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다운 나스닥, 그 다음에 니케이 모두 다 올라가면서 진행되었고요. 특히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미국의 증시가 급락을 하는 듯 하면서 바로 반등을 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그만큼 바로 침체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미국 경제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했고 계속해서 위로 상승을 향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는 1390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5.9원 정도 올라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다지면서 서서히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원래 보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보겠습니다. 64,9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그걸 한번 파고 나서 계속해서 동일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 하락 없이 계속 하루하루 4% 정도의 상승, 4%의 하락 이 수준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해 보이는 것은 계속해서 동일 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이평선이 점점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수렴 구간을 끝내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고 있다. 그 쉬어가는 느낌이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소스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가적인 소스가 나올 때까지 횡보를 하던 그런 테마가 있었죠. 조선 테마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보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상당히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급등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을 길게 지금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확실한 그런 소스가 나오니까 가파르게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조선과 원전이 같이 최근에 주도주로서의 관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움직임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미국과의 그런 구체적인 계약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이런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계속 지켜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증시가 코스피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조금씩 네, 밀어 올리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이틀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쏟아졌던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은 대부분 지금 채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은 사실 뭐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26% 정도에서 뚝 떨어뜨려서 지금은 23%, 24%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네,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뭐 지분을 계속 모아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한증권에서도 계속해서 10만 원을 제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10만 원을 지금 6만 원대 주식을 가지고 10만 원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이제 다른 리포트를 보더라도 그래도 8만 9천 원, 8만 원 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지금 증권 리포트들이 단계별로 있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데요. 7만 원대, 8만 원대, 9만 원대, 네, 지금 10만 원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도장 깨기 식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확실한 소스가 필요하다. 한전 KPS는 네, 마찬가지 네, 한번 뚝 떨어졌다가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지금 맞고 떨어졌는데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네, 크게 지금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한전 KPS도 원활하게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세 이후에 오히려 횡보하는 게 아니라 이 한전 KPS는 꺾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이 원전에 대한 그런 주요 테마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도 이제 주요 테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공사에 대한 이슈로 좀 떨어졌다가 지금 요 수준에서 바닥 라인 다지고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에 네, 지금 근접하게 붙였고요. 주가를 3% 정도 반등해서 지금 서서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원전에 대한 확실한 소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체 종목 중에서 현대건설이 가장 확실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엮인 것만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 뭐 지금 불가리아,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인가요? 슬로베니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핀란드도 지금 북유럽 쪽도 현대건설이 같이 들어갈 거고요. 네. 지금 여러 군데에다가 현대건설이 계속 껴서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그 텍사스 쪽이었나요? 그쪽에 이제 현대건설이 아주 큰 에너지 플랜트를 SMR과 대형 원전,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배터리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주가는 저는 저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협력하는 그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이제 관심도가 지금 주어지지 못할 뿐이지 확실히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이 21선 이평선 돌파하면서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N자로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목표 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88,000원, 그 다음에 95,000원, 네, 그 다음에 102,000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두산에너빌리티와 유사하게 목표 주가가 단계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높죠. 9만 원대에 더 많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지금 현대건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높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이제 계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진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잠재력 충분하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은 38,350원, 3% 정도 올랐고요.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하면서 지지할 자리 똑같이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뜨렸던 거 그대로 다 메웠고요. 네, 지금 한국전력은 41,000원 정도를 저항으로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0만 주가량 매수를 했고요. 매일매일 지금 이 한국전력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유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 또한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지분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23년부터 해서 서서히 늘리다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지분 늘리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전력도 같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성광밴드도 마찬가지. 최근에 뭐 조선도 올라가고 원전도 올라가고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성광밴드도 반등을 했고요. 떨어졌던 거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무역 관세 합의 소식으로 인해서 아주 크게 올랐다가 좀 눌러지는 형상이었는데요.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원자력의 그런 이제 이 대형 관들을 또 수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이 성광밴드가 그 관들을 수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이제 터지면 충분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주가는 37,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단 25%, 26% 수준의 좀 높은 수준의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시를 해볼 만하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진, 이것도 이 1,800원으로 서서히 이제 저점 라인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그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떨어졌던 거 위로 밀어 올리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 수급이 좋습니다.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좋고요. 이 S&T 에너지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고요. N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한가 나와서 더 못 올라갈 거 아닌가 라기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워낙 좋고요. S&T 에너지 마찬가지 발전소 관련된 그런 관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8.7%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 53,700원, 53,700주를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HI 아직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상단 라인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6% 올라가면서 다른 이 테마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42,3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율 뭐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평소보다 이제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뭐 여전히 주가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이제 이평선이 모여있는 그런 수렴 구간에서 위로 향했다는 점에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BHI는 특히 LNG 관련된 또 테마도 있습니다. 특히 HRSG, BHI 최근에 미국에 큰 LNG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LNG 사업 입장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보조기기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HI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8만 주 정도 매수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은 태웅입니다. 태웅도 지금 2.8% 정도 올라가 줬고요. 지금 저점 라인 밀어 올리면서 지금 골파기 메워 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뚝 떨어졌는데요. 그때 그 라인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듯 하고요. 지금 마찬가지 21선 타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조만간 한 번 더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고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아주 많은 매수를 하고 있더라. 오늘도 기관 투자자가 36,000주를 매수했고요. 그 중에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한 17,000주 정도 해서 한 5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뭐 17,000주, 27,000주 이거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태용이라는 종목은 전체 주식수가 2천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만 주 정도면 지분 1%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기관 투자자가 지금 연일 매수하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용도 지금 해상풍력 테마가 가장 강하긴 하지만 향후 이제 전망을 봤을 때는 이 SMR 기자재를 또 캐나다와 공급도 했고 다른 이제 SMR 기자재를 다른 미국 기업들과 또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이태용이 협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지켜보고 있는 좀 주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도 들어가고 원전도 들어가고 해상풍력도 들어가고 굉장히 체질이 많은 기업이다. 자, 아무튼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잘 흘러가고 있고요. 서서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래에 있는 이 기자재 기업들,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기업들이 아주 큰 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조선, 그다음에 원전이 아주 큰 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그다음에 현대건설 EPC 플랜트 이렇게 하면 끝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많은 원전 수요, 그 다음에 에너지 플랜트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주 단조 부품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 관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동률을 100% 돌려야 될 만큼의 일감이 이제는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실적 괜찮고 성장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주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주도주 두 개, 그 다음에 이 한전 KPS 같은 이런 이 다른 원자력 관련 기업들도 좀 주시를 해보고 한국전력도 대표 이제 그런 우리나라 전력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좀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오늘 다 확인을 해 봤고요.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 간단하게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뭐 계속 원자력 관련 ETF, 조선 관련된 ETF, 이런 ETF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잘 나가는 테마들이 계속 ETF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앞으로도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사에서 계속 ETF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SMR 종목이 ETF로 나오게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한전기술이 당겨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SMR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SMR 시장이 900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ETF 상품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데 ETF에 일단 투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개별 종목들도 그 ETF 지수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SMR 관련된 기업들,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같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탈원전 기업 국가였던 이제 독일도 최근에는 이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원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자동차 이 강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폭스바겐이 지금 최근에 이 대규모 공장을 세우면서 유럽 최대 자동차 단지로 떠올랐는데 전력 비용, 인건비 상승으로 폭스바겐이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값싼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이 사실 부족하죠. 값싼 에너지라고 한다면 사실 석탄 에너지가 가장 값쌉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도 값이 싼 대신
이제 조금 이제 환경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핵 에너지에 대한 확대 이런 위험으로 독일은 이제 기피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에너지 경제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또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또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느낀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제 원자력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미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EU의 그런 원전 건설에 있어서 EU가 자금을 집행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EU 27개국 중에 14개국이 원전 동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프랑스 중심으로 그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확대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장점을 우리가 잘 살릴 수 있다면 조금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들린 이제 우간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도 8,400메가와트 규모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서 부지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간다 원전도 뭐 계약을 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부지 평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도 이제 서서히 그런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부지 조사를 해주고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패권 다툼이 이어지겠죠. 그런 상황에 이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좀 좋은 소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의 세 번째 원전 건설도 중국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2차, 3차 모두 다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전은 네, 지금 러시아 국영 로사톰,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국 CNNC를 시공 주관사로 선정을 하였고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요게 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자흐스탄과 또 협력이 높았고,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과 또 깊은 이제 발전 플랜트 관련된 협력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 미국 시장을 조금 더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협력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동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지 그 정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관련된 소식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지분 매각 추진이 지금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 플루어가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클래스 B 1,500만 주 클래스 A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지분 매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전히 47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뭐 높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빠르게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수주 소식이 아직도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빅테크와 이제 협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빅테크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의 기자재를 수주를 얼마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아까 그런 이제 횡보 구간을 깨고 이제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소식을 다 전달 드렸고요. 우리나라 이제 원전 테마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원전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투자가 이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독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겨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